예, 어저께 그저께죠? 예, 첫날 이어서 오늘 차트 수업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내용은 세 가지 유형이 나와요. 차트를 새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기출공일 같은 경우 가보시면 이미 차트가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다 뭐를 넣어라 빼라 하는 거. 예.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차트 자체를 뒤바꿔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뒤바꾸는 건 어려운지 아는데 막 섞여 있는 게 제일 까탈스럽죠. 섞여 있는 게. 아예 처음부터 만들어라 그러면 수월한데, 이런 경우에 기출 공입원 같은 경우는 만들어져 있거든요. 만들어져 있는데 이제 어느 부분을 빼라 이렇게 나와요. 참 난감한 거죠. 넣어라 그런 건 좀 수월할 수도 있는데 세상에 쉬운 건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기는 지금 남학생들에 대한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이 들어가 있는데 남학생들의 출석 점수를 여기다 또 집어넣으래요. 그리고 기출공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한 8명의 직원이 보이는데 8명의 직원들 중에서 몇 사람은 또 빼고 보여라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만드는 거, 직접 만드는 과정이 나와 있죠. 품명별로 분량률, 생산비용. 품명별로 분량률, 생산. 이러면 수월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뭐는 넣고 어느 건 빼고 이러면 또 블럭 잡기가 아주 그냥 까탈스럽죠. 그렇죠. 예. 근데 이런 경우에 차트를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거죠. 일단은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차트가 구성이 되기를 바란다는 얘기죠. 그래 놓고 나서 삽입이란 메뉴에 가서 세로 막대형, 아니면 차트 오른쪽이면 조그만 아이콘이 하나 있어요. 화살표가. 그 화살표를 누르셔가지고 여기에서 선택하셔도 되는데 어차피 이 세로 막대형 선택하면 뜨니까 이 중에 묶음 세로 막대형을 선택하게끔 합니다. 이렇게. 이런 유형의 이제 문제가 하나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아까 분량률이라는 숫자는 1도 안 되는, 100%도 안 되는 숫자고요. 이쪽에 생산 비용은 100도 훨씬 넘은 2천만까지 가는 그런 숫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차트 어느 쪽에는 안 보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보이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과정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 중에 이제 2번에 보면은 차트 종류를 분량률 계열은 묶음 세로 막대형, 대행 생산비용 계열은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지정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방법은 두 가지예요. 꺾은 선형으로 만들어 놓고 일부를 묶음 세로 막대로 만들 거냐, 아니면 전체를 묶음 세로 막대로 만든 다음에 일부를 꺾은 선으로 바꿀 거냐. 우리 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요, 그러네요. 예. 여기에서 막대 그래프로 만들어 놓고 일부를 꺾은 선으로 바꾸는 과정으로 된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분량률은 파란색은 안 보이고요. 빨간색 생산비용은 보이는데, 이때 생산비용이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종류 변경해도 되고, 아니면 메인 메뉴에 나와 있는 차트 종류 변경을 누르셔가지고 꺾은 선, 표식 있는 꺾은 선 요겁니다. 요거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죠. 여전히 분량률은 안 보이죠? 왜냐면 왼쪽에 있는 숫자를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숫자는 분량률을 위한 퍼센트로 보여주게 하고, 오른쪽에 지금 비어있는데 이쪽에 생산비용에 맞는 숫자로 바꿔주게끔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요 꺾은 선을 더블 클릭하면 계열 서식이라고 뜨는데, 이때 보조축을 눌러주시면 보조축 계열로 가요. 그렇죠? 이렇게 보조축으로 간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 꺾은 선이 어디 있었다? 기본축에 있었는데 얘를 보조축으로 보내주면 이런 유형의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해보셨어요?
그 다음 이 차트의 위치, 요거는 그냥 닫으셔도 되고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더블 클릭하면 걔는 열리니까 두시고, 자, 이 차트의 위치를 조정해야 되는데 얘를 마우스로 대략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 마우스의 겉테두리를 마우스로 움직이면 이제 조정이 되는데, Alt 키를 누르고 조정하면 돼요. Alt 키를 누르고 조정하면 A 13번째 셀에 딱 가져가고요. 왼쪽 위는, 오른쪽 하단은 F27이니까 Alt 키 누르고 F에 27까지 이렇게 이제 마우스를 드래그 하시면, 우리 도형 그릴 때 Alt 키 눌러서 그렸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 자, 그 다음 4번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가 들어가는데요. 차트 제목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입니다. 레이아웃이라는 메뉴에 와서 차트 제목을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보시다시피 차트 제목이 얘가 아니라 위에 딱 올라가는 순간 차트가 내려가요. 크기가 줄어들어요. 근데 어떤 게 안 되더라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얘를 눌렀는데, 지금은 됐지만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여기 차트 레이아웃 있잖아요. 차트 레이아웃. 첫 번째 거를 클릭해주면 그렇게 변해요. 그렇게 변해요. 대신에 이제 요거를 보조 쪽으로 보내주는 경우가 생겼는데, 꼬여버렸죠, 지금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 맞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안 되면 이렇게 눌러주면은 그대로 적용되긴 하거든요. 지금은 뭐 이상 없이 레이아웃에 와서 차트 제목이 없는데, 차트 위에다가 제목을 눌러주니까 차트 제목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고. 자, 제목은 여러분 쓰시면 돼요. 품목별, 분량률 및 생산 비용 쓰시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축 제목이라고 하는 걸 두 군데 넣어야 되는데, 축 제목이라고 말하는 거는 왼쪽에 숫자 값이 적혀 있는 데를 기본 세로 축, 오른쪽에 숫자가 적혀 있는 거를 보조 세로 축이라고 얘기를 해요. 왼쪽이나 아래를 기본 축, 오른쪽이나 위쪽을 보조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숫자가 적혀 있으면 갑축, 글자가 적혀 있으면 항목축. 근데 숫자가 세로에 적혀 있으니까 세로갑축. 가로갑축도 있을 수 있어요. 가로막대는 가로갑축으로 나와요. 자, 축 제목은 기본 세로축, 축 제목은 보조 세로축, 세로 제목으로 이렇게 축 제목을 두 개를 또 넣어서 거기다 각자 클릭해서 값을 넣어 주셔야 돼요. 분량률, 생산비용 이렇게. 차트 제목 클릭하고 글자를 쓰시고, 축 제목 클릭하고 글 쓰시고, 보조 축도 클릭하셔서 글 쓰시고. 좀 이따 글자를 써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축 제목에 제목 축이든 뭐든 이 글자에 관련된 거는 홈이라는 메뉴에서만 합니다. 그래서 이 차트 제목을 글꼴을 바꾸래요. 굴림으로. 그럼 여기서 굴림이라고 고쳐 쓰셔도 되고, 가나다순에 의해서 굴림이란 글꼴을 찾아서 쓰셔도 되고. 굴림체 아닙니다. 굴림입니다. 크기는 정해주면 되겠죠? 14. 그 다음에 제목은 무조건 진하게 굵게 표현되어 있어요. 가가가 첫 번째. 진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문제지에 굵골 스타일을 보통으로 지정하시오 라고 하면 굵은 거를 해제하는 뜻입니다. 굵지 않게 하는 거. 굵게 하는 건 굵게 하라고 찍어주면 되는데, 보통 그러면 얘가 빠진다는 얘기죠. 지금은 굵게 하라고 됐으니까, 굵게는 기본이 굵게예요. 제목들은.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있는 숫자들인데, 이 숫자들 자세히 보시면 0%에서부터 1, 2, 3, 4, 5, 6 해서 자동으로 퍼센트가 보이고요. 오른쪽 보조 갑축 같은 경우에는 500만, 100, 1000만, 1500만, 2000만, 2500만 하고 500만 단위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부분을 바꿔주래요. 최대값이 3000만이 나오게 하고, 주 단위는 또 500만이 아니라 1000만 단위로 움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숫자를 자세히 보시면 그냥 맨 숫자만 찍혀 있는데 1000단위마다, 즉 세 자리마다 구분기호를 넣게끔 해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 숫자 쪽을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숫자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그 축에 관련된 서식이 뜨거든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나온 거에 숫자 범주에 1000단위마다 구분기호를 넣어주는 기능이 아니라 여기 있는 최대 최소값에 대한 주단위 이런 걸 넣어준단 말이에요. 이걸 먼저 하셔도 되고, 표시 형식에 가서 숫자에 가서 1000만 단위 구분기호로 체크되어 있으니까 이거로 지정해 주시고, 그리고 축 옵션에 오셔도 되고, 축 옵션 끝나고 표시 형식 가서 마무리 하셔도 되고, 이 화면을 벗어나지는 않는 범위 내에서는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시험은 결과주의이기 때문에 결과만 맞으면 되거든요. 여기죠? 여기 최대값을 고정으로 바꿔놓고 2.5 곱하기 10의 7승이라는 뜻으로 써놓은 건데, 2.5 곱하기 10의 7승을 3.02에 8 쓰면 되겠죠? 아니면 그냥 3000만이라고 쓰세요. 숫자로 3000 3000만. 주단위는 5 곱하기 0, 5.0 곱하기 10의 6승이 500만인데 이걸 고정으로 바꿔놓고 요 숫자를 1 000 0000 1000만. 그 다음에 이 고정이라는 글자를 한번 더 눌러주면은, 또는 이 창을 닫아도 되겠지만 고정이라는 글자를 눌러주면은 바뀔 거예요. 고정을 자동으로 가면 안 되니까 고정을 지정해줬는데 이 고정값이 적용이 안 됐을 때는 이 글자를 클릭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글자가 적용되면서, 아니면 닫기를 누르거나 또 X 눌러서 닫아야 되는데, 그럼 다음에 또 얘 불러오려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열어놓고 어떤 거 체크하고 나서 어떤 거 체크하고 바꾸고 나면 이 글자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예, 이렇게 되면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나오는 거죠. 전혀 이상 없이 현재까지 나왔어요. 그 다음 범례라는 애가 얘예요. 범례를 제가 클릭했더니 아까 그 서식 대화 상자에 있었던 애가 범례 서식으로 알아서 바뀌어요. 여기에서 아래쪽, 오른쪽에 있던 거를 아래쪽, 그럼 아래쪽으로 내려가고요. 여기서 하셔도 되고, 저 꼭대기에 레이아웃에 가시면 범례라는 항목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아래쪽, 그래도 아래쪽으로 가요. 이 범례를 열을 때 대화 상자에서 움직이셔도 되고, 아니면 저기 메뉴판에 있는 범례 항목에 가서 명령을 지시해줘도 되고. 그럼 자동으로 오른쪽에 있던 범례가 아래로 내려가니까 오른쪽이 넓게 나왔고 아래쪽은 좀 높이가 낮아진 셈이죠. 차트가 보이는 공간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범례를 클릭하니까, 또는 범례 쪽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이 범례 서식 대화 상자가 열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채우기, 테두리 색, 테두리 스타일, 그림자, 이거 보는 거예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테두리 종류, 실선, 테두리 색깔은 파랑, 글 거는 어차피 홈으로 가서 따로 해야 되겠지만은, 자, 테두리 색에 가면 실선, 색깔은 뭐 파랑, 표준색 파랑 이거예요. 표준색 파랑.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파랑 비싼 거 클릭하시면 안 되죠. 표준색에 있는 파랑, 얘를 클릭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선 다 했으니까 홈에 가서 글꼴을
궁서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크기는 13인데 13이란 숫자가 없을걸요? 요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시집인대를 클릭하셔서 13이라고 쓰고 13이라고 쓰시고 엔터 눌러줘야 돼요. 엔터를 딱 눌러서 13으로 적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굵게 안 했으니까 굵게 하면 되고요. 굵게. 그러니까 차트 제목이나 축 제목은 굵게 지정되어 있지만 범례는 굵게 표현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굵게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가가 첫 번째 가를 클릭하시면 진한 글자, 굵은 글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 이 차트 영역을 클릭한 상태에서 글자의 크기를 조정하면 한꺼번에 다 바뀝니다. 여기를 글자의 크기를 20 그러면 다 20이 돼요. 근데 그런 문제는 자주 안 나오는데 한글 2000식 같은 경우는 여기를 다 일일이 더블 클릭해서 글꼴을 다 크기를 바꿔야 돼요. 엑셀은 클릭해 놓고 차트 영역 클릭해 놓고 숫자 값을 바꿔주면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글꼴의 크기가 변경되거든요. 그게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레이블 표시하는 건데 라벨이라고도 하죠. 라벨. 레이블이란 말은 어떤 항목에 대한 값을 표현하는 거예요. 너 이름이 뭐니? 너 가격이 얼마니? 이런 걸 물어보는 거를 라벨이라 그래. 레이블. 그런데 레이블을 어디다 넣어주냐면은 막대 그래프 파란색 있죠? 여기다가 레이블을 넣어주래요. 만약 차트 자체에다 클릭해 놓고요. 자, 제가 이렇게 블럭을 잡아 놓고 하나 보여드릴게요. 다른 거로. 자, 차트가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여기다가 레이블에 가서 바깥쪽 끝 그러면 다 값이 나오거든요. 파란색, 빨간색 다 나와요. 그런데 레이블을 없애주고 파란 것만 나오게 했다면 파란 계열을 클릭해 놓고 레이블을 표시해주면 걔만 나와요. 빨간 애들은 안 나오죠? 빨간 애들은 안 나와요. 이렇게 따로따로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이쪽에 있는 이 막대 그래프잖아요. 막대 그래프 분량률. 이 분량률이라고 하는 것에 그리고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다 선택됐죠? 그래놓고 레이아웃에 가서 데이터 레이블을 어디다 하래요? 바깥쪽 끝. 바깥쪽 끝에 쫙 값이 보이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값으로 보일 거냐? 이름으로 보여줄 거냐? 이렇게 너 누구니? 그러면 아무개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지만 저 1학년인데요 또는 일반인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얘는 지금 뭐죠? 분량률이라고 하는 계열이죠. 그 다음에 볼펜이나 만년필이나 항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값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계열을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계열을. 근데 계열을 보여주려면 이 숫자를 더블 클릭해야 돼요. 그래 여기에 계열을 보여줄 건지 항목 이름을 보여줄 건지 값을 보여줄 건지 따로 하는 기능이 있어요. 자, 보셔야 돼요. 제가 여기다 놓고 레이블을 없앨 거예요. 요 파란색 막대 그래프를 클릭했는데 모르고 한 번 더 클릭했어요. 여기 제일 긴 애를. 그러면 다른 애 선택이 다 빠지고 제일 높은 애만 재선택되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레이블을 넣어주면 얘만 들어와요. 그러니까는 파란색 막대 그래프를 처음부터 선택한 상태에서 그렇죠? 레이블을 바깥쪽 끝에 그러면 파란 게 다 나온다는 얘기죠. 차트 자체를 클릭하고 레이블을 넣어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기 있는 모든 요소들이 계열별로 다 한꺼번에 나오는 거고 어느 계열만 따로 선택해서 거기다 레이블을 보여줘라
예를 들어서 안쪽 끝에, 그 다음에 가운데, 저 축에 가깝게 바닥에, 바깥쪽 끝에, 그러면 저 밖에다, 이런 식으로 값을 따로따로 보여주는 거죠. 예. 그 다음 계열서식에서, 데이터 계열서식에서 생산비용, 생산비용이니까 뭐죠? 빨간색 꺾은 선 그래프네요. 그러니까 얘를 더블 클릭하면 돼요. 꺾은 선 그래프를 가지고 어떻게 꾸미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빨간색 그래프 아무데나 더블 클릭하면 별도로 계열서식이 뜨거든요. 그래서 얘는 기본축이 아니었고 보조축이었던 애잖아. 보조축 오른쪽으로 밀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다 자동으로 다시 또 건드려졌네. 에이, 잠깐만.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계열 서식이니까 빨간 선, 꺾은 선 그래프 생산비용을 클릭하면 이렇게 계열 옵션 대화 상자가 뜨는데, 여기에서 선의 너비, 선의 색깔, 선의 스타일, 이런 걸 지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선 표식이 아니라 선이잖아요. 선 스타일, 여기 보면 완만한 선, 이걸 하라고 써있네. 완만한 선, 이게 체크하시면 되고, 선색은 어떻게 해야 돼? 선색은 자동이 아니라 실선에 가서 표준색에 있는 주황, 이걸 하라고요. 그 다음에 선의 너비가 있잖아요. 너비, 선 스타일. 자, 계열 서식에서 생산비용이라고 하는 얘가 있는데, 생산비용에 가서 계열의 선은 너비가 얼마고, 선의 색깔은 얼마고, 그 다음에 선 스타일은 어떻게 하고, 세 가지를 지시했잖아요. 그 중에 선 스타일에 가면 완만한 선, 이건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너비가 있는데, 너비를 몇 포인트? 4포인트로 조정하래요. 4포인트를 조정하고, 선 스타일 위에 보면 너비라고 있어요. 그렇죠? 두께지, 두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선색에 가면, 어떤 색? 표준색에 세 번째, 왼쪽에 세 번째가 주황이니까 바꿔주고, 너비 두께를 4포인트인지 2.5포인트인지, 색깔은 표준색에 있는 뭐 하양인지 파랑인지 녹색인지 이런 거, 포러스름한 거 이런 거 안 물어보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완만하게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나오게끔 하는 거. 그 다음 뭐가 또 있는가 볼까요? 여기까지는 다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영역에, 차트 영역 테두리 하면 이 차트 영역을 더블 클릭하면 또 나오죠. 그렇죠? 차트 영역에 그림자를 지정하래요. 그림자. 그럼 여기 그림자라고 있잖아요. 그림자 클릭하시면 되고, 이 중에 여기 그림자가 없는 거고, 바깥쪽인지 안쪽인지 원근감인지 이걸 물어보는데, 지금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래요. 안쪽은 안쪽 해서 대각선 왼쪽 위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오프셋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바깥쪽하고 안쪽하고 원근감만 나오지. 근데 이 바깥쪽에 있는 애들이 오프셋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오른쪽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니까 4사분면 쪽으로 그림자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얘를 선택하시면 되고, 보시다시피 여기가 이렇게 오른쪽 하단이 그림자가 들어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테두리 스타일에 들어가서 뭐 너비를 바꿔라 뭐 이런 것도 물어보기도 하고요. 테두리 색깔에 들어가서 색깔을 어떻게 넣어라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림자를 어떻게 지정해라 라든지 이런 그림자도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테두리 스타일에 가면 둥근 모서리라는 기능이 있어요. 둥근 모서리. 이 둥근 모서리 클릭해 주시면
차트가 오른쪽 하단이나 위쪽이 둥글게 둥글게 깎여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일일이 꾸미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차트에 관한 기능이니까 차트를 더블 클릭을 해서 차트 고유의 영역 속에 관련된 서식인지 차트 제목에 관련된 건지 아니면 축 제목에 관한 건지 범위에 관한 건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눈금선도 있단 말이에요. 눈금선에 관한 기능인지 아니면 눈금선 뒤로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눈금선 뒤로 보이는 애들 그걸 그림 영역이라 그래요. 이 그림 영역에 대한 서식이라든지 볼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예. 그렇게 되면은 181페이지에 나와 있는 11문항이 아니라 어떤 문항도 풀 수는 있겠죠. 우리 해설을 좀 볼게요. 지금 차트에서 요구하는 문제들은 대부분 다 끝냈잖아요. 그렇죠. 이제 제목이야.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쓰면 되고 여기 축제목 같은 경우도 그 다음에 여기 축제목 빠졌네. 그렇죠? 레이어와 세워서 축제목 세로 보조 세로축. 예, 여기는 생산 비용. 이렇게 쓰면 여러분 글자를 다 쓰시고 나서 껌뻑거리잖아요. 커서가. 이때 ESC 한 번만 눌러주면 마무리가 돼요. 여기서는 엔터 치면 안 되거든요. 엔터를 치면 줄이 이렇게 두 줄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를 클릭해야 되는데 키보드로 글을 쓰다가 마우스로 다른 데를 클릭하기가 참 애매하잖아요. 그때 ESC는 키보드로 누르면 되니까 그러면 마무리가 딱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이 유형 문제는 다 끝난 것 같아요. 순서를 한번 좀 살펴보면은요, 그 182쪽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데이터 범위를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삽입에 가서 차트 종류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지금 182페이지 1번이 영역 지정하고 또 삽입 명령에 가서 차트를 선택하고 하는 것까지 한꺼번에 물어본 거예요.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열에 가서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 생산 비용에 얘를 이제 변경하고 보조축으로 지정해야 하는데 생산 비용 계열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그랬잖아요. 바로가기 메뉴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나오는 메뉴 있잖아요. 이걸 바로가기 메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아주 고상하게 우클릭하세요 라고 하잖아요. 우클릭이란 말은 경로당 용어예요. 거기는 우클릭하면 다 알아들으시더라고. 생초보들도. 보통 우리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라고 하고 얘가 컴퓨터 용어로는 바로가기 메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책에서 바로가기 메뉴라고 써 있는데 그게 뭐냐? 이런단 말이야. 하나 적어 드릴게요. 바로가기 메뉴, 즉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메뉴. 그렇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우클릭한다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 이걸 다른 말로는요 이렇게 써요. PC에서는 바로가기 메뉴라고 불러요. 컴퓨터라는 학문에서는 컨텍스트 메뉴라고 불러요. 컨텍스트 메뉴라고 불러요. 이거는 어디서 말하는 용어다? 컴퓨터 학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이거는 뭐다? 우리 윈도우상에서 윈도우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알고 계시면 도움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 차트 종류를 어떻게 하라고 써 있었어요? 아까 차트 종류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요 차트 디자인 메뉴에 있는 차트 종류 변경을 누르셔서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차트 종류를 먼저 바꾸고 나서 걔를 더블 클릭해서 보조축으로 넘겨도 되고, 보조축으로 넘긴 후에 차트 종류를 바꿔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결과주의라고 했으니까는. 예. 그래서 요런 유형의 그래프가 만들어지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83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보조축으로 변경하는 거, 얘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유형이에요. 이중축 혼합형. 이중축 혼합형 차트가 차트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출제되는 형태예요. 얘 가장 많이 나와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은요, 차트 위치를 지정하는 건데, 차트를 마우스로 이렇게 끌고 가서 위치를 조정해 주는 건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우스로 Alt키 눌러서 이렇게 조정하면 셀의 크기만큼 이렇게 늘려도 되죠. 늘려도 되고 줄여도 되고. 그래서 A13에 맞춰 놓고 이제 끝자리는 또 Alt키 눌러서 F하고 27에 나오게끔 딱 맞춰주면 F27번까지 차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이제 꾸미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목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범위 위치 조정하는 거, 예, 그대로 하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글자를 꾸미는 거는 무조건 홈이라는 메뉴판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기억하시면 되고요. 예. 그렇게 되면 뭐 이 문제들은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책대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책대로 따라서 실습하시면 안 돼요. 자, 얘가 책에 이렇게 하니까 어디 누르고, 그 다음에는 색깔 바꾸고, 그 다음에는 또 뭐 원만화선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씩 하나 체크하면 답은 나오는데 내가 뭐 했지 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습하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건들지 마시고요, 이 책대로 복습을 하세요. 책에 있는 설명대로 1번 아까 보니까는 범위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묶음세로 막대형 바꾸고, 그 다음에 그 계열 요소를 또 뭐로 바꾸고, 그 다음에 보조축으로 바꾸고, 눈으로 실습하는, 눈으로 쭉 실습하고 나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고, 원래 문제 1번부터 11번 있잖아요. 얘를 보면서 직접 하나씩 하나 실습하셔야 돼. 따라하기 식으로 해설대로 실습을 하시면 안 된다고. 컴퓨터로 하기는 했는데 내가 왜 이걸 했지? 본 문제의 의미를 모르고 실습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예. 자, 그럼 기출공일로 한번 가볼게요. 기출공일이요. 기출공일은 어떤 유형인가 한번 좀 살펴볼게요. 교재 196쪽에 나와 있는데요. 문제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별이 남자인 학생들, 남학생들에 대한 출석 점수를 여기다 추가하래요. 추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책에는 뭐라고 되냐면 추가되도록 범위를 변경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차트를 먼저 선택해 보세요. 차트를 더블 클릭해도 돼요. 그럼 뭔가 이렇게 나타나는 게 확인이 될 거니까 얘는 뭐 닫아도 되고 열어 놓으셔도 되고. 자, 여기 보면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잖아요. 데이터 선택. 여기 가면 지금 보세요. 중간 기말은 껌뻑껌뻑 거리는데 출석이 없잖아요. 그럼 이 출석 점수를 어떻게 됩니까? 마우스로 이쪽 드래그, 여기 드래그, 여기 드래그 하면 출석이 들어갔잖아요. 다시 데이터 선택을 누르시고요. 얘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 출석 3줄, 출석이라는 글자부터 8, 10, 그 다음에 9, 8, 그 다음에 5, 5, 그리고 나서 보면 이제 얘가 완성이 되지. 그 전에는 엉망으로 돼요.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게 확인 누르면 들어갔잖아요. 출석 점수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여기 9, 8. 그 다음에 5, 5. 얘 있잖아, 얘들. 컨트롤 C. 컨트롤 C 복사. 이 차트에다 클릭하고 컨트롤 V. 붙이기. 그러면 또 출석이 들어가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답은 맞으니까. 지금 198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영역을, 블럭을 설정해서 컨트롤 C 복사해서 차트에다 컨트롤 V 하래요. 제가 나중에 한 영역이죠. 그렇죠? 원래는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근데 이제 중간하고 기말하고 뒤에 있는 출석을 넣는 거죠. 중간하고 기말이 있고 그 다음에 출석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만약 기말 점수하고 출석 점수가 있는데 중간고사 성적을 집어넣으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중간이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밀린단 말이에요. 지금은 다행히도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앞에 있고 출석 점수는 뒤에 있지 않습니까? 얘를 복사해서 붙이니까 뒤로 가니까 상관없는데, 요렇게 블럭이 차트 속에 들어가 있는데 얘를 넣어라 그러면, 자 보세요. 요렇게 하고 자 그냥 다 넣어볼게요. 요렇게 들어가 있었단 말이야. 요렇게 놓고 제가 차트를 한번 만들면 이렇게 차트가 들어갔잖아요. 여기 중간고사가 아니라 기말 출석이잖아요. 그럼 여기 중간을 블럭 잡아서 복사해가지고 여기다 붙이면 중간이 뒤로 간단 말이에요. 중간이 앞으로 오게 하려면 여기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중간을 앞으로 위로 올리면 올라가거든요. 중간이 앞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중간 성적이 앞으로 갔는데 색깔이 틀어져 버리잖아. 원래 색깔은 파란색, 빨간색, 녹색인데 아까 중간고사가 세 번째 녹색으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위치만 같지 색깔은 안 같잖아. 원래 빨간색으로 가야 되는데, 파란색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면 안 되고, 이 데이터 영역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렇게 하고, 자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이 데이터 영역을, 잠깐만, 기말고사 뺄게요. 자, 기말고사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름하고 성별, 중간, 기말을 같이 넣어주면, 성별이 아니라 다시 이름, 중간, 기말, 체육을 넣어주면 중간이 빨간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색깔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런 게 참 애매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시험지가 흑백입니다. 시험지가 컬러로 나오면 우리 죽어나요. 색깔 못 맞추면 우리 죽습니다. 틀린 거잖아요. 색깔이 안 맞으면 틀린 거잖아요. 다행히도 흑백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빨간색, 파란색을 구별을 못해요. 흑백지에서는. 우리한테 유리한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볼게요. 얘를 선택했잖아요. 그 다음에 디자인에 가서 데이터 선택을 누르시면 일단 데이터가 이렇게 껌뻑거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이름, 중간, 기말이 껌뻑거리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남자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출석하고 여기 8, 출석 8, 10, 그 다음에 줄 넘어서 9, 8, 하나 건너서 5, 5잖아요. 얘네들을 이 상태에다 두시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출석, 차트는 배려 써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9, 8, 그 다음에 5, 5까지 입력하고 나면 차트가 완성이 돼요. 이 방법도 아셔야 돼요. 취소. 자, 답만 요구한다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출석 8, 10 세 줄, 그 다음에 9, 8 남자 거니까, 그 다음에 5, 5 얘네들이잖아. 남학생들께. 그래서 컨트롤 C 복사, 이 차트에다 컨트롤 V 하면 출석 점수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답으로는 편한데 여러분이 업무 처리할 때는 또 다른 방법도 요구할 때가 있거든요.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시험에도 나오니까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제목 넣어야죠. 차트 제목 어떻게, 레이아웃에 와서 차트 제목, 차트 위,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까지, 9번 말고 한번 해보세요. 남학생 컴퓨터 개론 성적인가? 그 다음에 굴림체, 굴림체고, 그 다음에 보통이라고 하는 건 진한 거를 빼야 되는 거죠. 그리고 크기는 13, 13이 없으니까 13이라고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치우기 색깔은 페인트통에 가서 표준색 계열에 있는 파랑, 그러니까 안 보이지 색깔이. 이런 경우는 글자가 안 보입니다 그럼 감독관이 글자 앞에 써줄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예. 그 다음에 세로감 눈금, 이거 이 숫자 값의 눈금을 얼마, 최대를 얼마, 50으로 바뀌었네. 그렇죠? 그 다음에 기말 계열의 강정국 요소. 자, 이게 중요해요. 보세요. 강정국이라는 요소, 기말 성적이 빨간 거 얘잖아요. 클릭하면 모든 빨간 게 다 선택됐죠? 이때 강정국을 한 번 더 클릭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를 해줘야 돼요? 여기 레이아웃에 와서 레이블을 넣어주는데, 어디 축에 가깝게인가요? 어디야? 레이블 위치를 안쪽 끝에 이렇게 38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클릭하고요. 잘 보셔야 돼. 클릭하고 처음부터 얘 더블 클릭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이때 더블 클릭하고 나서 38을 다시 클릭해야 돼. 그래야 얘만 값이 보여. 다시 보세요. 처음에 이 숫자를 더블 클릭하면 여기는 아무것도 표시가 안 돼 있다고 나오잖아요. 이때 값을 표시하면 안 된다고. 그럼 다 튀어나와 안 돼요. 다 튀어나와 안 돼. 그러면 다 빼줘야 되고, 요거 있죠. 얘 클릭, 얘 다시 클릭. 강정국 있구만 다시 클릭. 그리고 레이블이 없으니까 레이블은 넣어줘야 돼요. 레이블은 넣어줘야 되는데 이때 이 숫자를 클릭하고 나서 다시 클릭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38을 클릭하는 순간 얘만 선택된 게 아니라 보이지 않은 모든 빨간색에 있는 게 다 선택된 거예요. 그러니까 38을 다시 클릭하면 아, 값이 보이는구나 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값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항목 이름. 값 빼고 항목 이름, 강정국이라고 나와야 되거든. 이렇게 해준다는 거. 얘가 제일 어려워요, 여기서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차트를 선택하고 레이블을 넣어주면 다 튀어나와요. 다 튀어나와요. 예. 그리고 이 파란색을 선택하고 나서 레이블을 표시하라 그러면 파란색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에 있는 요 두 번째 거를 클릭하고 레이블을 넣어주면 걔만 나와요. 아까 그런 식으로 강정국이 있는 클릭해서 레이블을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 38을 고치러 가야 되거든요. 고치러 갔을 때 여기 있는 거 항목 이름을 클릭하면 안 되고 38을 다시 클릭해줘야 현재 38에는 값만 표시됐다는 게 보여이거든요. 이때 항목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값은 빼주시고 이렇게 한다는 거. 요게 헷갈리셔요 사실은. 그 다음에 겹치기를 한번 볼게요. 겹치기. 우리 겹치기라는 건 뭐냐면 이 막대 그래프가 있잖아요. 막대 그래프를 처음부터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겹치기가 떠요. 겹치기가. 이건 얼마나 겹치래요? 50% 겹치래. 50% 겹친다는 말은 뭐예요? 반반 섞인다는 거야. 일명 옛날에 미스 코리아 자세. 옆 사람하고 나란히 있는 게 아니라 반 겹쳐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간격의 너비는 얼마로 하래요?
100%로 줄이래요. 100%로. 100%를 여기다 직접 쓰셔도 돼. 100 이렇게. 그러면 이 간격 너비는 뭐냐면요.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여기 녹색이니 빨간색이니 파란색 보이잖아요. 그 너비만큼 옆 동네와의 간격이 있잖아요. 여기. 보이세요? 아까 원래대로 한다면 얘가 뭐였죠? 겹치기가 0이었죠? 그 얘가 150이었죠?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맞습니까? 자, 그럼 이걸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세히 보시면 이 부분인데, 이 부분 확대시켜서 보여주면 여기인데, 자,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요, 여기 요 너비 있잖아요. 너비 보이세요? 여기 너비? 이 너비 간격하고 이 너비 간격하고 이 너비 간격이 이 막대 그래프 너비보다 1.5배 크다는 거예요. 넓다는 얘기야. 그게 150%고 겹치기가 빵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옆에 나란히 붙은 거지. 나무젓가락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거를 뭐로 바꾸냐면 겹치기를 80으로 100으로 50으로 겹쳤고 얘를 100으로 바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바꿨잖아. 다시 이 숫자를 보시면은 이렇게 50에 100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면, 자 보세요. 여기 파란색에 있는 너비에 비해서 얘가 얼마큼 됐다? 근데 파란색이 안 보이죠? 지금요. 절반 가려졌으니까. 보세요. 여기 반 가려졌잖아. 이 녹색. 이 녹색에 있는, 연두색에 있는 이 너비랑 이 옆에 있는 옆 동네와의 너비가 어때요? 동일하다는 얘기죠. 100%. 그리고 지금 반반 섞였잖아요. 반반 가려졌잖아. 그러니까 50%로. 자, 여기 보시면 50%로 이렇게 반반 겹쳤죠. 100%란 말은 뭐다? 간격이 이 너비랑 동일하다는 얘기죠. 자, 그럼 문제 이렇게 나와요. 간격 너비가 넓어지면 이 너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넓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이 두께는 어떻게 될까요? 넓어질까 줄어들까? 얘가 200으로 가면 이 두께가 이 너비보다 이 너비가 2배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럼 계열의 너비는 넓어진다 좁아진다? 넓어질 공간이 없지. 얘가 넓어지는 거잖아. 이 사이가. 얘가 넓어지면 얘가 줄어들어야지. 자, 얘가 이렇게 넓어지잖아. 이렇게 넓어지면 옆에 있는 애가 얇아져야 내가 넓어진 것처럼 표시가 되죠. 얘도 넓어지면 차트 밖으로 밀려나가잖아. 얘가 줄어들면 두꺼워지고 얘가 넓어지면 얇아져요. 그렇죠? 이게 필기시험에 나와요. 차트에서. 차트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지. 그거만 기억하시면 되죠. 예. 그 다음 데이터 표는 어떻게 있냐면은 여기 있어요. 데이터 표에 가서 데이터 표를 할 때 요렇게 할 건지 아니면 범례까지 여기 색깔별로 나오게 하는 건지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우린 여기 색깔이 안 나오죠? 왜냐면 범례가 기존에 있잖아. 근데 사실은요, 얘를 여기 중간이 기말이 출석이 파랑 빨강 녹색으로 바뀌면 이거 이게 필요 없잖아. 여기 있으니까. 근데 굳이 오른쪽에 두는 이유는 두고 나서 뭐 표를 범례는 없이 글자로만 보여라 이런 얘기겠지 뭐. 이거 뭐 문제 보시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있는 워크시트 내용이 차트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기 좋지. 이해하기 수월하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채우기 색인데
여기 보세요. 그림 영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림 영역. 그림 영역은 막대 그래프다. 같은 그래프가 보이는 뒷배경. 이 전체는 뭐라고 부르냐면 차트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 차트 영역을 우리가 색깔을 단색으로 한번 칠해 볼게요. 단색으로. 예를 들어 노랑 이렇게 칠할 수도 있거든. 문제는 그런 말은 없었지만 제가 노랑으로 칠해 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 채우기 색깔하고는 다르죠? 이 채우기 색깔을 굳이 노랑으로 따라가지 말고 채우기 없음 해도 되죠. 원래 색깔이 이렇게 있던 애인데 채우기 없음 하면 투명이 되면서 뒷배경에 물려 들어갔죠. 지금은 뭐 하얀색으로 가 있으니까. 얘는 자, 다시 보세요. 여기 그림 영역이라고 하는 영역은 그래프가 실제로 보이는 뒷배경을 말하게 되는데, 이거의 색깔을 바꾸래요. 뭐로 바꾸라고 되어 있냐면은 단색 채우기의 색깔에 가서, 지금은 테마색이라고 되어 있고 표준색 두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표준색은 표준색 빨강, 표준색 노랑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흰색인데 배경 1에 25%도 어둡게라고 되어 있잖아요. 흰색인데 배경 1이고, 여기는 흰색 배경 1에 5%도 어둡게고, 좀 내려가면 15% 어둡게, 25% 어둡게 더 여기 있대. 그렇죠? 이건 테마색이라 그래요. 근데 테마색이라고는 지정을 안 해줘. 흰색 배경 1에 25% 더 어둡게, 얘로 바꾸란 얘기지. 이렇게 회색이지, 회색. 회색이죠. 이렇게 하라는 거지. 자, 그 다음 요 꼭대기에 단위가 몇 점 하고 출력하래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삽입에 가서 여기 텍스트 상자 얘를 클릭하고요. 여기다가 그냥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글자를 쓸 거예요. 단위가 한 칸 띄고 콜론 한 칸 띄고 몇 점. 단위 한 칸 띄고 콜론 한 칸 띄고 몇 점. 단위하고 콜론하고 붙어 있으면 안 되고 한 칸씩 떨어져 있어야 돼요. 예. 그럼 요렇게 글자를 쓴 거 아닙니까? 이 글자를 테두리를 더블 클릭해서, 더블 클릭이 안 되면 컨트롤 1번이지 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서식이니까, 엑셀에서 서식은 컨트롤 1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선의 색깔이 있죠? 선의 색깔이 있지 않아요? 거기 단위가 몇 점이라고 하는 거 글자 박스가 있잖아요, 박스. 무슨 색깔인 것 같아요? 여기 단위가 몇 점이라는 글자 있잖아요. 걔가 무슨 색깔 같아요? 안 봐도 까만색 같지 뭐. 실선에 가서 깜장색으로 하시면 돼. 깜장색. 이거 선 색깔 깜장색처럼 보이지 않냐고요. 맞죠? 그 다음에 글꼴은 굴림. 그 다음에 보통 크기 10인데, 보통은 가가가 첫 번째 안 눌러니까 보통이고, 10 됐고, 뭘 해야 돼요? 가로 세로 가운데 해줘야지. 가로 세로 가운데. 그리고 사이즈를 좀 줄여야지. 이렇게 대략 마우스로 이렇게 크기를 조절하셔서 이렇게 움직여 놓으시면 되지. 자, 보세요. 얘가 왼쪽 상단에 가 있었거든요. 이거를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그래서 박스의 크기를 글자가 보이게끔 대략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 박스를 줄여도 되고 넓혀도 되지만 요 정도면 되겠네.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삽입에 가서 텍스트 상자 마우스로 처음부터 드래그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클릭하셔도 되고, 그래서 단위 한 칸 띄우고 콜론 한 칸 띄우고 몇 점 하고,
왜냐면 그 콜론 사이 좌우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빈칸이? 붙어 있진 않잖아요. 단위하고 콜론하고 점이 따닥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콜론을 기호로 좌우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글자가 들어있는 이 박스를 더블 클릭해서, 더블 클릭 안 되면 컨트롤 1번 누르라 그랬죠? 선색은 깜장색처럼 보이죠? 아무리 흑백이라도 깜장은 볼 수 있잖아. 그 다음에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만 넣어주면 글자가 이렇게 박스가 보이지 뭐. 근데 이 박스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글자가 들어간 박스를 이렇게 넣어주면 어떻게 돼? 안 되지. 50이라는 숫자 위에 박스가 덩그러니 떨어져 있잖아요. 그 박스 위에다 이렇게 박스가 50이라는 숫자 위에 올라가게끔 해줘야지. 그건 뭐 눈대중으로 해야지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 다음 이건 다 해보셨죠? 여기서 강정국 이름 나오는 게 제일 어려워요. 기출공이. 아까는 출석 점수를 집어넣는 거지만 이번엔 계열의 데이터들을 빼주는 거예요. 예. 새로 만들어라, 어떤 건 집어넣어라, 어떤 건 빼라. 가장 기분 나쁜 게 넣고 빼는 거예요. 뭐는 넣어주고 뭐는 빼라 그러면 정신 하나도 없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 이 차트를 막 망쳤어. 이렇게 막 망쳤어. 에이, 지우고 다시 해야 돼. 큰일 납니다. 그럼 0점 처리돼요.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이 차트를 망쳤다고 해서 이 차트를 지우고 다시 만들면 안 된다고. 아까 문제 같은 경우는 없으니까 이걸 만드는 거지만 기존에 이미 만들어져 있었잖아요. 이거는 절대로 지우면 안 돼요. 망치더라도 실행 취소 거꾸로 되돌려가면서 확인하셔야 된다고. 자, 교재 197쪽 볼게요. 부서가 영업 2부인 사람들만 나타나게 하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데이터를 빼야 될까? 아니면 범위를 다시 조정해 줄까? 자, 보세요. 여기다 클릭했죠. 차트에다. 그 다음에 차트 도구 디자인에 가서 데이터 선택을 누르겠죠? 그럼 오른쪽에 있는 거를 빼는 게 아니라 왼쪽에 있는 걸 빼는 거는 돼요. 3월을 빼시오. 그럼 3월을 선택하고 삭제하면 되는데 3월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사람 중에서 김사원, 김홍보, 노지심 빼고 송치훈 빼고 이건우 빼고 이봉주 냅두고 이수진 빼고 이양양 냅두고 이런 거잖아요. 그럼 얘를 빼려면 가로가 요거 얘가 좌우가 바뀌어야 돼요. 행렬 전환 누르면 바뀌어. 그리고 노지심 삭제, 송치훈 삭제, 제거, 이건우 제거, 이수진 제거. 그 다음에 행렬 전환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요렇게 데이터가 남아요. 그런데 색깔이 바뀌어버려. 색깔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이게 칼라 문제였으면 대번에 틀린 거로 처리되는데 흑백으로 하면 상관이 없지. 자, 그 다음 취소. 책대로 한번 해볼게요. 책은 어떻게 했냐면요. 데이터 선택 눌러놓고요. 이 창은 내비두고 처음에는 이제 얘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어야 되니까 범위를 재조정해 줘야 되잖아요. 자, 보세요. 이름 김사원, 김홍부 세 줄 블록 잡고 컨트롤 키 눌러서 이봉주, 이양양. 그 다음에 1, 2, 3월에 있는
1월, 2월, 3월에 세 줄.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눌린 상태에서 이봉주에 있는 거 옆으로 3개. 그 마찬가지로 컨트롤 키 누르고 이 양량에 있는 밑에 있는 옆으로 3개. 그럼 차트가 이렇게 제대로 나와. 색깔도 똑같죠? 색깔도 똑같죠? 지금 여기 있는 3월을 빼라 그러면 녹색이 있는 걸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면 3월이 빠지는데 사람을 빼라는 거잖아. 사람은 못 빼요. 범례에 있는 걸 빼는 거지. 그래서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노지 시민이 이치훈이 이관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러려면 행과 열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얘를 바꿨다가 되돌아오면 색깔이 뒤죽박죽 섞여서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는 그냥 얘는 두시고 이름 김사원 김흥부 3개 먼저 잡았고요. 컨트롤 키 눌러서 이봉주 클릭하고 이양량 클릭하고 컨트롤은 계속 눌려져 있어야 되고요. 1월, 2월, 3월에 35,200원서부터 2만원까지 그 다음에 이봉주 거 64,250원서부터 66,000원까지 그 다음에 이양량 제일 마지막 줄에 있는 56,800원서부터 65,500원까지를 이렇게 범위를 정해주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색깔도 그대로 살아서 나온다. 그 다음에 그게 1번이죠. 그렇죠? 2번은 뭐냐면 레이아웃에 가서 차트 제목을 차트 위에다 넣어주는데 중요한 거 있어요. 여기 보면 G의 첫 번째 셀 보세요. G의 첫 번째 셀. 영업이부 영업실적이라는 글자 보이죠? 얘가 여기 들어가면 좋겠대. 만약 여기 있는 제목이 안녕하세요 라고 써있으면 차트 제목도 안녕하세요 라고 나오면 좋겠고, 여기가 관리부 영업실적이라고 쓰면 이 글자도 관리부 영업실적으로 바뀌면 좋겠어. 이런 거. 자, 이 글자에다 클릭하고요. 저기 어디? 수식 입력줄 클릭하고, 무조건 걸로 가는 게 아니라 차트 제목을 클릭한 상태에서 저 위에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고 는 그리고 아까 여기 나왔던 영업이부 영업실적에는 G의 첫 번째 셀 있잖아요. 얘를 클릭해 주는 거예요. 엔터를 탁 치면 이 글자를 따라가요. 그래서 여기 있는 글자가 막 이런 글자가 들어가면 얘도 막 그런 글자가 들어가고, 이 글자를 그대로 따라갈 때 그럼 아무래도 좀 수월하게 글 편집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축 제목이 또 있죠? 밑에도 있잖아. 여기 밑에 이 이름이라고 써있네. 이것도 레이아웃에 가서 축 제목인데 이번에는 가로 축 제목이죠. 가로 축 제목. 여기는 이름이라고 쓰래요. 이름 2번까지 설명했고요. 차트 영역은 어디예요? 이 차트가 보이는 전체죠? 겉테두리가 있는데 얘를 클릭하고 저기 서식에 가면 차트 스타일이 있는데 도형 스타일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얘를 뭐로 바꾸라고요? 잠깐만. 차트 영역이 죄송합니다. 이 차트 스타일 여기에 8번째, 16번째, 17번째, 18번째 이거로 하려는데 이거 여기 차트 스타일에 18번째니까 요거죠. 요거
여기가 1부터 7까지 8이니까 2, 8에 16, 17, 18 이거로 들어가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로 갑축의 눈금 표시가 있어요. 세로 갑축의 눈금 표시 여기 10,000, 20,000, 30,000, 40,000 숫자 있어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 요거예요. 요거 표시 단위를 1000으로 바꾸라고. 1000. 그 1000분의 1로 줄었지. 그렇죠? 7만 있던 자리는 70 이렇게 된 거지. 그 다음에 이 글자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죠. 뭐가지 꺾여 있잖아. 검은 목도 아니고 이상하잖아. 그럼 글자 더블 클릭해서 맞춤에 가서 보시면은 요 맞춤에 가서 얘가 정 가운데는 맞는데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얘가 이게 돌아가 있거든. 이게 돌아가면 안 돼, 그죠? 가로. 그래야 가로로 와. 다시 보세요. 요 1000을 줄이면 1000분의 얼마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위를 1000으로 놓으면 얘가 70이 되는 건 알겠는데, 여기에 숫자 쪽에 가면 표시 단위를 1000분의 1로 줄이겠다. 그리고 이 글자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글자가 아니라 똑바로 쳐다보는 글자잖아요. 바로 된 글자잖아. 그럼 이 글자를 클릭해 버리면 요렇게 이 글자에 관련된 메뉴가 뜨잖아요. 이때 맞춤에 가서 텍스트 방향을 이게 아니고 저 위에 있는 애지. 저 위에 ABC라고 되어 있는 거 문제 거. 예. 그리고 닫기를 누르면 항상 이 이름은 가로를 정확히 찾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1000도 그렇고 1000 요거 아까는 얘가 맞춤에 가면 이렇게 모가지가 아래로 쳐다봤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걸 보여줘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주 눈금선이 어디에요? 여기 왼쪽에 숫자가 보이는 쪽에 있는 눈금선, 가로 눈금선. 이 가로 눈금선을 선택을 하고 아니 처음부터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서 없으면 하면 어떻게 돼요? 없으면 없어진 거예요? 실선이면 없어지냐고. 아니잖아. 다시 보세요. 얘가 이렇게 선이 보이잖아요. 선이 보이면 레이아웃에 가서 눈금선을 없음하면 눈금선에 가서 가로 눈금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눈금선에 가서 가로 눈금선 얘를 없음해주면 없어지고 사라진 거지, 그 부분이. 그 다음 그림 영역 서식음은 어디죠? 이 차트가 보이는 뒷배경이잖아. 여기 얘를 어떻게 하래요? 질감의 신문용지라는 걸 지정하라고 써 있잖아요. 자, 얘 또 더블 클릭해 볼까. 여기 그림 영역 더블 클릭하면 자, 여기에 치우기 색깔인가요? 채우기 효과 중에서 질감을 가지고 신문용지라는 거 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림 영역 서식이. 그럼 어디 있어요? 그게 여기 있네. 그림 또는 질감. 이거 그림 또는 질감에 가서 질감을 뭐로 바꾸라고요? 신문용지가 어딘지 찾아봐야지 뭐. 작은 물방울, 물고기 화석, 녹색 대리석. 세 번째, 9번째. 분홍박엽지, 신문용지 여기 있네. 그렇죠? 정중앙에. 신문용지가 이렇게 울긋불긋해?
신문용지가 느낌이 안 드는데? 신문 만드는 게 신문용지 아닙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신문용지라는 거로 질감을 해봤고요. 법례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 법례 여기 클릭해 놓고 아래? 아래 하면 되잖아.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 아래쪽? 아래쪽. 그 다음 이 아래쪽에 질감 그 법례 표시해 놓고 나서 미세의 효과라는 걸 주래요. 이 도형의 스타일에 가면 여기서 갈까? 이거 빼고 서식.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갔는데 미세효과 바다색 강조 오니까 어디냐? 여기 도형 스타일에 가서 이쪽에 가면 자, 요 위에는 그냥 세 윤곽선 검정, 파랑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 줄은 검정 어둡게 1, 파랑 강조 1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 줄은 아래쪽에 좀 밝은 색이 보이니까 윤곽선 뭐 채우기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미세효가 검정 어둡게 미세효가 바다색 강조 오니까 뭐냐 요거네. 우리가 지금 문제지가 칼라로 되어 있잖아요. 칼라로. 그러니까 칼라니까는 거기 있는 색깔이 약간 하늘색처럼 보이잖아요. 바다색인지 뭔지. 그렇죠. 그 얘를 클릭하면 되는데 흑백 문제지로 나오면 이게 뻘공이야 노랑이야 모르잖아. 그럼 여기서 유추해내기도 어려워요. 이렇게 하면 여기 색깔이 변한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7번 테두리 스타일이 어디야? 차트의 테두리 스타일. 차트 영역이니까 차트 영역을 더블 클릭을 해서 스타일에 가서 테두리 스타일에 가서 너비를 얼마로? 2포인트 둥글게 아래쪽에 보면 둥근 모서리 하래요. 너비 2포인트 너비 조정해 주시고 둥근 모서리 여기네 둥글게. (8번) 8번 뭔 얘기입니까? 여기에 뭐라고 써있죠? 3월 최고 실적 해서 쭉 선 그려져 있잖아요. 설명선 2를 사용해서 어쩌고저쩌고 쓰라는데 어떻게? 삽입. 맞아. 그 다음에 도형. 저 아래로 내려가면 설명선이라고 있을 거예요. 설명선. 이렇게 올라가서 설명서 2니까 1, 2 이거네. 자, 여기 이양양이 아니라 이봉주 여기 거 끝에 있는 거 얘를 클릭해서 여기다 놓으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이상한 도형이 생겼는데 일단 도형을 이렇게 크기를 놓고요. 글자부터 써보자고. 3월 최고 실적 3월 최고 실적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래요? 이 글자를 블럭을 잡아도 되고 이 글자가 쓰여있는 박스를 선택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 글자가 가로 세로 가운데로 맞아야 되는 건 아시죠? 그리고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검은 글자로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색깔은 안 보이는 거죠. 허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채우기 페인트 통을 하얀색으로 바꿔주시고
글자는 뭐로? 깜장으로 자동으로 놓으시고, 얘도 높이도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추면 하도 좀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잠깐만 볼게요. 아우 허리야.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게 돼 있는데 다시 보세요. 자, 삽입에 가서 여기 있는 도형에 가면 아래쪽에 요런 도형이 있어요. 요런 도형을 그려 놓으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렇게 꺾어서 이봉주에다 갖다 맞춰주면 되고요. 글자는 이제 3월 최고 실적이라고 쓰시면 되는데, 글자를 쓰고 나니까 글자가 도형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개의치 마시고, 이 글자가 가로 세로 가운데라는 개념은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홈에 가서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춰주시면 되고, 그리고 아무리 뭐 해도 색깔이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어야 되고, 글자 색깔은 깜장색으로 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선색이 문제인데, 선색. 우리 화면에 나오는 선의 굵기는 되게 굵어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책에 나와 있는 선의 굵기는 얇아 보이고 하는 거는, 여기 선 더블 클릭 안 되면 컨트롤 1번 눌러서 여기 선 스타일에 이 포인트를 1포인트 정도 얇게 줄이면 돼요. 선 색깔은 뭐로? 깜장으로 하시면 제일 좋지 뭐. 깜장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뜻인데, 요런 거는 참 헷갈리게 돼 있어요. 뭐라고 뭐를 가로 세로 가운데 하라는 말도 없고, 체육의 색깔은 뭐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잘 안 나와 있고, 근데 다행히도 여기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이 크기를 지정할 때 자동 크기로 맞추라고 써 있거든요. 그 여기지, 여기 텍스트 상자에 가면, 텍스트 상자가 아니라 이 글자가 들어가는 잠깐만, 어디야? 아까 선색 했고 1포인트 했고, 그 다음에 크기 가서 자동 크기잖아요. 그렇죠? 잠깐만, 이 글자의 크기가 자동 크기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 너비는 1포인트고 검정이고, 검정이라는 말이 안 나와도 검정으로 해주셔야 되겠지. 검정처럼 보이니까. 다행히도 글자의 색깔은 그냥 자동으로 했고, 글꼴 바꿔야 되고, 뭐 자동 크기로 설정하는 거 있단 말이에요. 설명선, 이 설명선에 대한 크기는, 개체 크기는 자동 크기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까 컨트롤 1번 눌렀을 때 나오는 이 메뉴판에 가서 색깔은 뭐로? 흰색 배경 1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은 홈에 가서 자동으로 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선의 색깔, 선의 스타일은 1포인트 하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림자 없고 반사 없고 3차원 없고, 그렇죠? 다른 건 없고 뭐가 있을까? 크기는 잠깐만, 여기 있다. 텍스트 상자. 죄송합니다. 여기 텍스트 상자에 가면 텍스트 도형을 텍스트 크기에 자동 맞춤이라는 것을 체크하셔야 돼요. 요거. 여기서도 있네. 여기도 이거. 우리는 아까 홈에 가서 가로 세로 가운데를 했는데, 이거를 여기서 하셔도 되고, 여기서 중간에, 그 다음에 텍스트 방향은 가로가 맞고, 요거로 맞춰야 되겠죠. 그렇죠? 요거로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얘를 해주면, 얘가 이렇게 넓었을 때, 얘를 체크해주면, 크기가, 왜 안 돌아? 잠깐만요. 텍스트 상자에 가서, 요거. 텍스트 크기에 맞춘다 그랬죠? 그럼 글자의 양에 맞춰서 얘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안 준다? 뭘 잘못 건드렸나? 원래는 글자가 알아서 이 도형의 크기가 딱 만들어지거든요. 저는 지금 오류가 나는데 여러분 어떠나 몰라?
여러분도 그래요? 이게 이렇게 얘를 클릭하면 자동 맞춤이라는 거 있잖아요. 자동 크기. 예. 얘는 아니니까. C. 크기 이거 아니고. 객체 크기 이건데. 여기도 지금 텍스트 상자는 맞췄죠? 자동 맞춤으로 크게 맞췄고. 근데 안 맞춰지지? 짜증나게? 그렇죠? 예. 요 부분이 조금 뭐가 어색하게 움직이네요. 예. 자, 우리 해설은 뭐라고 써있나 좀 볼게요. 어디로 가냐면은 207쪽에 가시면 맞는데? 텍스트 상자가 도형을 텍스트 크기에 자동으로 맞춘다 체크하는 거 맞잖아요. 제 컴퓨터가 이상한가요? 예. 아이고. 뭐가 안 맞네. 제대로. 그렇죠? 예. 차트 안의 문제에는 이렇게 제목을 이 글자에 자동 연동하게끔 하는 는 써갖고 하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범위를 조정하는 경우에 아예 처음부터 제거해가는 방법이 있고 범위를 재조정하는 방법이 있고, 이런 단위를 1000으로 할 건지 10,000으로 할 건지 하는 것도 있고, 얘를 아래 방향으로 내려다보는 거를 똑바로 쓰게끔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 영역을 뭐로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고, 모서리를 어떻게 둥글게 만들어야 되는 방법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 메뉴들은 대부분 이 창에 나와 있죠. 요 상단에 디자인, 레이아웃, 뭐 서식 이런 데 가면 대부분 나와 있는 메뉴들인데, 아까처럼 이 이 글자에 관한 거를 서식을 대화 상자를 열려면 컨트롤 1번 누른다라는 거. 아니면 오른쪽 눌러서 밑에 개체 서식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거기서 하셔도 되고, 여기 보니까 아까 이렇게 하라고 써 있는데 얘가 안 먹네. 얘가 이렇게 돼 있다가 이거를 가운데다 이렇게 자동 맞춤을 눌러주면 크기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안 줄어들어요. 뭐가 기분이 나쁜 건지 몰라도. 예. 그리고 나서 아까 그 기출 0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요 글자 집어넣는 거, 여기 참 어려운 문제죠. 요거 아까 단위 점 집어넣는 것도 마찬가지로 얘도 아까 보면 자동으로 맞춰주는 것도 해줘도 돼요. 얘를 자동으로 안 맞춰주고 우리가 대략 크기를 맞췄죠? 대략 크기 맞췄잖아요. 근데 자동으로 맞춰도 되는데 자동이 안 먹는데 지금 여기 이게 자동으로 해도 안 먹어요.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지. 예. 그리고 무작정 따라하기에서는 이중축 혼합형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막대 그래프, 하나는 꺾어선 그래프, 그리고 어느 계열 전체 레이블이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까처럼 특정 계열 요소에만 레이블이 나오게끔 하는 게 있고, 그 레이블이 값이 아니라 다른 거로 표현되기 위해서는 좀 헷갈리게 하는 방법이, 헷갈려서 잘 생각하셔갖고 처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데이터 표에서 여기 레이아웃 데이터 표에 가서 범례를 같이 표시해 줄 건지, 색깔을, 아니면 범례는 없는 건지, 그리고 데이터 표시에 여기 범례가 들어갔는데 범례 이 오른쪽에 있는 범례가 빠지는 건지,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잘 유념하셔야 될 문제예요. 이건 없는 거고 얘는 있는 거고 하는 거, 그런 거. 그래요. 이렇게 해서 차트까지 16개 항목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은 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묶어서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겁니다.